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우리가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노인의 영양 문제 표준 교재 페이지 24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영양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중에서도 영양적인 문제, 미각과 후각의 저하, 시력과 청력의 저하, 그다음에 소화 흡수 기능이 감소되고 운동도 부족하고 만성 질환, 약물 복용, 구강 문제, 또 치매, 우울,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이제 사회생활을 접고 은퇴를 얘기하는데요. 점점 이렇게 좁아져 자기의 그 영역이 좁아지는 걸 사회적 고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문제점도 있지만 저희가 이 대상자를 관리하고 대상자를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르신을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드려야 되느냐, 이 관리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절한 칼로리 섭취를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자,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 칼슘 등의 부족으로 우유를 보충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꼭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자, 네 번째, 고혈압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인다. 그러니까 소금 섭취를 싱겁게 드셔야 되겠죠. 염분 섭취를 줄인다. 물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 과일 이런 거를 섭취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콩이나 유제품 이런 걸 매일 섭취하도록 한다.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을 가능한 자주 먹도록 한다. 노인의 신체의 수분량을 감소하고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한다. 이 동물성 지방은 우리가 육류, 닭고기, 소고기 이런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한다는데 식물성 생선,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 또 참기름, 들기름, 또 동물성 단백질은 살코기인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콩, 두부 이런 거를 섭취한다. 자, 운동, 노인의 운동의 문제는 자,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로 인해서 활동 및 운동이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또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요. 또 운동, 낙상에 대한 두려움 또는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운동을 또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올바른 운동 관리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수준을 관찰하고 운동 금기 질환, 또 투약 상황을 확인하고요. 또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땀 흡수가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운동한다. 땀복, 비닐로 된 옷 이런 거는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 않도록 합니다. 자,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운동을 늘려나가고요.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휴식을 갖는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중간에 휴식을 갖지 이렇게 그냥 아주 단련되게 운동을 계속 열정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노인의 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의 중간중간 휴식을 취한다. 이게 운동의 바른 운동관리법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운동하는데 중간에 휴식을 갖는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인은 휴식 시간을 꼭 갖고 운동을 합니다. 5번째, 안정된 심박동수가 돌아올 때까지 꼭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 운동을 하듯이 심박동수가 서서히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자, 6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바꿔야 하는 운동 이런 거는 동작을 금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잃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낙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운동의 동작은 금한다.
자, 수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인의 수면 문제. 우리가 수면은 노인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이고, 이 수면 문제가 잘 돼야지 장수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들은 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잠들기가 어렵고, 수면 중에 잘 깨고, 수면량이 감소하고, 낮에 졸음증이 많아진다. 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낮에 거꾸로 졸음 현상이 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노인의 올바른 수면 관리는 어떻게 해주냐? 아침에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노인은 뭐 어디 출근하거나 어디 바쁘거나 또 가정에서 뭐 자녀를 돌보거나 이런 그 인생의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또 규칙적인 생활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수면 관리는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그래서 이제 그 커피나 이런 걸 드시면 또 수면 장애가 오고 신경항진이 와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든 거,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이것도 전부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커피인 거지, 홍차, 녹차도 우리가 그 수면 방해가 되고 카페인이 많이 든 음식이라서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금해야 할 식품입니다. 자, 노인의 올바른 수면 관리를 보면 저녁에 과식하지 말고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뭐 식사 대용으로 따뜻한 우유 정도로 가볍게 드시고 수면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또 금주, 금연하고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이나 진정제를 드시면 그날 하루는 잘 주무실 수 있지만요, 이게 습관화 돼가지고 이게 꼭 수면제를 드셔야지 잠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장기 복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낮잠을 삼가하고 또 매일 규칙적인 적절한 양을 운동한다. 낮잠 자면 밤에 잠이 안 오죠. 누구든지요. 그래서 낮잠을 삼가하고요. 또 취침 전에 지나친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잠자기 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걱정되는 일을 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제 필름이 돌아간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잠을 못 주무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나친 집중은 하지 않는다. 자, 노인의 환경 문제, 시력 및 청력 감소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계 질환으로 직립성 저혈압, 현기증, 실신 등을 겪게 되고요. 그 다음 통증, 온도 변화, 이런 게 둔감해서 화상이나 동상에 잘 걸리고요. 또 인지 능력의 변화와 정서장애, 우울증, 주의력 부족으로 낙상과 상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노인의 안전한 환경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적절한 조명,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또 이제 낙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또 밤에는 야간 조명을 한다. 왜 밤에도 너무 껌껌하면 일어나시고 화장실 가시다가 일어나서 스위치 찾다가 낙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 조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간 조명은 불을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수면등이라고 하죠. 수면등을 꼭 켜놓으시고 주무십니다. 그 다음에 자연광이 강한 오후에는 브라인더, 눈부심이 있기 때문에 브라인더를 사용하고요. 적절한 실내 온도는 24도 이상을 유지하고 인테리어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합니다. 자, 문이나 계단, 실내에 주로 사용하는 색과 대비되는 색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문 색깔, 벽 색깔, 천장 색깔, 바닥 색깔 전부 따로따로 이 색으로서 입체감을 느끼게 하게끔 우리가 색으로 대비되는 색을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왕이면 침실은 노란색, 녹색이나 파란색을 해서 이렇게 잠드는 분위기를 하고요. 식당은 이제 음식이 맛있게 보이도록 주황색이 가장 좋습니다. 주황색이나 빨간색. 휴게실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베이지색이나 회색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이 없는 조용한 장소를 유지하고 의자 높이는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로 한다.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이 들리겠죠. 들리면 뒤로 넘어가거나 중심을 못 잡거나 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발받침대를 받치고서라도 발이 꼭 바닥에 지지하셔야 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어떤 그런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고요. 전선은 바닥에 늘어지지 않도록. 왜요? 전기줄에 걸려서 또 그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욕실에는 작은 전등을 켜놓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깝니다. 노인의 성생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연세가 드시면요,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로 여성분들은 질 분비물이 감소되어 성교시 불편감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 우리 어르신들은 전립선 절제술은 또 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변이 잘 안 나와서 전립선 절제술 남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남성 노인이. 근데 발기하는데 문제는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을 가진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의한 통증, 또 심장질환에는 그 다음에 성적 활동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모든 혈류를 내보내는데요. 우리 남성분들은 발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서 우리가 음경의 모세혈관을 확장하면 그게 발기라고 합니다. 근데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발기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적 활동에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적축술과 자궁 수술하는 거죠. 자궁 적축술과 유방 절제술로 한 노인 여성은 성 기능의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 자기가 자궁 절제, 자궁을 떼어내고 나는 수술했어 이래도 여성의 성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알코올이나 약물 복용,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제, 항진정제 이런 거는 이 약물 복용은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약물 문제가 있죠. 약물에 의존해서 질병을 치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노인들은 약을 드시면 만병통치로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약 드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이 먹는 약의 종류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이 어르신들이 평균 6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한다고 우리가 조사됐습니다. 처방받아서 먹는 약이 3가지.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식품으로 먹는 약이 3가지. 그래서 6가지 이상을 복용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들고 약물의 효과가 지연된다. 자, 신장 기능 저하로 약물 중독의 위험이 있다. 우리가 신장 콩팥이죠. 연세가 많으시면 그만큼 기능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장이 어떤 독소를 제거하거나 노폐물을 걸러주는 입장에서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드시면 그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4번째,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서 부적절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드시는 약이 많은 겁니다. 자, 여기 이 노인들이 잘못된 약물 복용 사례가 있네요. 좀 글씨가 좀 작게 나와가지고요. 노인들이 잘못된 약물 복용 사례 보시면 선생님들 잘 보이세요? 제가 좀 너무 작게 나와서 어쨌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약물 상태에서는 고혈압 약을 꼭 챙겨 먹는다. 공복 상태에서도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도 고혈압 약은 꼭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복 상태도 고혈압 약은 드셔야 됩니다. 거꾸로 공복 상태에서 고혈압 약 말고 당뇨약은 꼭 먹는다? 이건 아니겠죠.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땐 고혈압 약은 드시지만 당뇨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 쇼크에 빠지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노인의 약물 관리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물 복용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올바른 약,
올바른 용량, 또 올바른 복용 형태,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 그죠? 이 5가지, 이 앞에 뭐 올바른을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올바른 약, 올바른 용량, 올바른 복용 형태, 올바른 시간, 올바른 방법. 이거를 투약의 5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투약의 5대 원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 이제 그 공부하거나 의사 시험에도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약물의 투약의 5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물의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약물을 먹고 드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 토하는지 기침을 하는지 가려움증이 있는지 설사를 하는지 이런 약물의 부작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모든 비처방약도 복용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쉽게 구입도 가능한 비상약을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진통제나 뭐 그 비상약이죠. 소화제나 파스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사, 약물 알레르기 등은 현재 복용 약물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예방 접종이 있죠. 우리 표준교재 257쪽에 있습니다. 노인 대상의 예방 접종 종류가 있죠. 우리가 인플루엔자 모든 성인 매년 1회 접종. 우리가 뭐 그 환절기나 이렇게 오기 전에 접종하죠. 요즘에는 뭐 매스컴 같은 데서도 잘 알려주고 보건소에서도 구역마다 다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립니다. 파상풍 모든 성인의 매 10년마다 접종하고요. 폐렴 구구는 65세 이상 성인, 대상포시는 60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절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교재 258쪽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름에 폭염, 그죠? 굉장히 덥죠. 30도 이상이 됐을 때 안전수칙. 한낮의 외출이나 눈밭이 비닐하우스 작업은 삼가한다. 그렇겠죠. 뭐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큰일 납니다. 폭염에. 외출 시 헐렁한 옷차림에 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한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또 근육 경련이 있을 때는 시원한 곳에서 시원한 물, 또 음료수를 천천히 마시면서 쉰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시도록 합니다. 선풍기는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며 또 커튼이나 햇볕을 가립니다. 겨울철에는 예방 수칙에서요, 뇌졸중을 이렇게 그 겨울철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뇌졸중 예방 수칙 이렇게 있는데요. 실내 운동을 삼가하고 굉장히 매우 춥죠. 겨울에는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시면 진짜 뇌졸중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실내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좋고요.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대 좀 따뜻할 때 이용하시고요. 운동 시 준비 운동, 마무리 운동 평소보다 충분히 하고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한다. 술을 드시고,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술을 드시고 아침에 일찍 나가시고 또 운동한다고 나가시고 이러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합니다. 장기간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찬 곳에 나갈 때는 몸을 따뜻하게 보온한 후 나가도록 합니다. 자, 겨울철 골절 예방 안전 수칙 있죠? 자, 눈이나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뭐 미끄러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예. 손에 주머니를 넣고 걷지 않도록 한다. 손에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요, 이렇게 중심 잡는데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움직이기 둔한 옷은 피하도록 한다. 겨울철 골절 예방 안전 수칙입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요양보사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하겠습니다. 요양보사 화이팅!